자, 여러분 저희 2016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19번 문제입니다. 제가 2016학년도 수능 문제는 이 19번까지만 풀고 끝낼 거고요. 20번의 자료 분석 문제가 나와 있긴 한데 자료의 그 분석 수준이요. 저희 공무원 시험과는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이 사회문화 문제에 있는 자료 분석은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지난주에 6월달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모의평가에 있는 문제들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해가지고요. 그걸로 저희 이 마무리 특강들 제가 서울시까지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방직 보시기 전까지 제가 요것들 중에 좀 중요한 경제 사회문화 문제들을 좀 경제 사회문화 법정 서운하겠다 법정 문제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강해요. 무료 특강 하는데요. 무료 특강 할 때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 좀 중심으로 6월달 평가원에 출제된 문제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정말 좋은 문제인 게 사회 변동에 관련된 이론 전체를 다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사회변동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A에서 D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 근대화론, 종속이론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래요. 방향을 보는 관점은 순환론 아니면 진화론이고요.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출발을 한 근대화론 또는 근대화 이론, 이 근대화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하게 된 종속이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통과 근대화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전통은 전통이고 근대화는 근대화예요.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미개한 상태고요. 얘가 좀 더 발전된 상태예요. 양립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직선형으로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근대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근대화 이론, 종속 이론 중에는 근대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가 현재 요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라고 이야기하는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근대화 이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대화 이론은요. 자생적인 경제 성장을 사회 발전의 중요 요소로 본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대화론은 이미 근대화되어 있는 서구 사회가 미개한 후진 사회를 잘 이끌어주면 근대화를 빠르게 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스스로 자생적인 경제성장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건 종속이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특성, 이건 종속이론 특성이에요. 이거는 B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나와보도록 할게요. 자, 나예요. 요거요.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두 가지의 이론 중에 서구 중심적인 이론은 당연히 근대화론이죠. 근대화론이에요. 그래서 근대화론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근대화론 만약에 현재 가에 이런 내용이 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근대화론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는 대립되는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후진국의 저발전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후진국의 저발전 요인은 스스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부와의 종속관계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은 종속이론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대화 이론에서는 후진국이 저발전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사실은 미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발전을 못한 건 아직 그들이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후진국이 저발전하는 요인이 결국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저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종속이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 만약에 나에 이게 들어간다면 요거에 반대되는 가에는 연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문제가 사실은 선지 하나하나가 너무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어가지고요.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그대로는 출제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 문장이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설명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과 근대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근대화 이론, 자생적인 경제 성장을 발전의 중요 요소로 본다면 종속 이론이고요. 서구 중심적인 비판을 받는 건 근대화 이론, 후진국의 저발전이 외부이다. 이건 종속 이론이죠. 자, 디귿이에요.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자, 순환론과 진화론 중에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종속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대화 이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종속
아니죠. 이게 순환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변동이 늘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면 순환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는 늘 긍정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진화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측 변동이 어렵다. 이건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디귿도요. 현재 요 앞 뒤의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X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 건 계속 사회가 순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전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겠네요.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조금 더 진보될 때가 있고 쇠퇴될 때가 있고 진보될 때가 있고 쇠퇴될 때가 있고 이런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순환론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회가 늘 단순한 곳에서 복잡한 곳으로 분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얘하고 얘는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요거는 순환론, 요거의 진화론. 그러면 현재 리을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니은 리을 되고요. 정답은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저희 2016학년 수능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내일부터는요, 이번 6월 모평 때 출제가 됐던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